그래서 10-2 내용이 있고 12주차 본론이 있고 LMS 가보시면 12-2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2주차 본론에 해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 안에 주파를 하는 걸 목표로 한번 달려보고, 그다음에 12-2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라서 걔는 영상으로 구경하고 더 재밌는 거 뒤에 있는 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갈게요. 다음 주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제 특집으로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컴퓨터쟁이들은 보통은 대문자 I로 시작하는 내향적인 친구가 많아서 축제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무슨 분이 공연을 온다. 어차피 유튜브.com 가면 그분들이 잘 편집해 두신 더 귀에 잘 들리는 영상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여러분 대학교 생활 첫 번째 축제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점수 확인들 했잖아요. 일단 수업 끝나고 답안지는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오늘 4시간 수업인데 맨 뒤에 여유 시간을 그래도 한 예를 들면 20분 정도는 한번 챙겨 볼게요. 그렇게 일단 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제가 당신들 예를 들면 우리 ITBT관 3층에서 모여갖고 공부할 수 있다.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도 1학년 때 다 그러고 놀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오픈허브에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진행하면 그 친구들 공부를 방해하는 게 아닐까와 같은 뭔가 조바심이라든가 뭔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든가를 지금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오픈허브에서 공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당신들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생각해봐요. 모두 다 100점 받은 친구들이 앉아서 공창콩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너도 잘 알지? 다 알지? 그래 잘하자. 이러고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 서로 달라야지 누군가는 요 부분 더 자세하게 구경해봤고 누군가는 요거 이제 집중해서 구경해봤고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상향 평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여러분 일단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들쭉날쭉한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게 내가 다른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배운다, 내가 추가로 모르는 부분을 조금 보충을 한다 할 때 사실은 그거를 당신한테 설명하기 위한 상대방이 어쩌면 더 경험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과외라든가 그런 거 이제 수주에서 해보시면 수능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모임을 한번 기웃거려 보신다라든가 뭐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친구들끼리 살짝 몇십 분 더 모여가지고 오픈허브에서 좀 더 하고 미적 공부하러 간다라든가와 같이 살짝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뭐 길 가던 대학원생들 와가지고 열심히 하네 하면서 이거라도 먹어요 하면서 피자를 한 판을 놔주고 간다라든가 그런 훈훈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대학원생 입장이 그렇게 지갑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걸 강요하지 마시고 오픈허브 한번 들어왔으면 나가려면은 카카오페이로 얼마 전송하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이벤트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언 얘기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여러 개를 나눴었단 말이죠. 코드 적는 시점, 그 다음에 파이썬 다루던 전반부까지는 이제 F5 눌렀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본격적으로 내 시간이다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또는 내가 키보드로 적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나중에 읽고 우리가 원했던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와 같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시점을 하나를 더 쪼갰어요. C동네에서는 우리가 코드 적는 시점,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가 마음에 안 들면 즉시 빨간 줄 긋긴 하지만 그땐 내가 주인이에요. 내 현재 목표에 맞는 적절한 문장들, 수식들 등등을 채워 넣는 타이밍입니다. 함수적인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F5 눌렀을 때 빌드라는 게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컴파일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두는 거예요.
플러스 그렇게 읽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에서 이거 소개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4학년이 됐어요. 이제 회사 이렇게 입사 지원서 낸 다음에 서류 전형에 통과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몇 월 며칠 날 줌 요거 화상회의 접속해가지고 면접 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서 카메라 켜고 이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분이 면접관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컴파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당찬 목소리로 당연히 한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도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당시 우리가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봐봐요. 면접관님이 파이썬은 컴파일을 합니까? 라고 단호하게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막 뭐 천장 쳐다보면서 아마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하면 그건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예를 들면 파이썬 동네에서도 나중에 실행할 전체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경우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컴파일을 수행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와 같이 청산 유수처럼 답변하면 그분이 이제 자 봐봐 이게 비대면 회의면 비대면 면접이면 여러분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면상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바지는 뭐 반바지만 입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딴 거 안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면 면접, 실제 이제 회사 방문해가지고 하는 면접에 비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잘 털어야 됩니다. 결국은 저 사람 귀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그쪽을 신경 써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분이 이제 그러네 생각해보니 맞네 하면서 최소 배우신 분 하면서 박수치고 여러분 이제 회사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도 합니다. 우리 두 가지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렇게 해서 C 컴파일러가 활약하는 시점 그래서 컴파일 타임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비되는 그렇게 컴파일 딱 완료돼서 빌드가 딱 완료되면 .exe 파일 실행 가능한 파일이 있단 말이죠. 그거 이제 더블 클릭한다든가 해서 까만 창 띄워놓고 거기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원하던 작업을 우리 컴퓨터가 수행해주는 시간 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을 런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런타임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동네에서 붙여 적습니다. 7글자 단어를 그냥 써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살짝 중의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마지막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스템, 런타임 인바이어먼트, 런타임 환경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 뭔가 코드 덩어리를 줄여서 런타임이라고들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여러 동네에서 많이 구경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진행했고 제게 지금 허용된 시간은 약 2시간 20분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요거를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 12주차 내용이 나름 재밌는 거니까 그거 이어서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오셔갖고 여기서 F10을 누르시면 이 친구가 자 우리 이제까지는 컨트롤 F5를 눌렀습니다. 컨트롤 F5 누르면 이 친구 이런 느낌으로 빌드한 다음에 끝나면 합을 구할 자연수 입력하세요. 10 하면은 우리한테 55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실행을 해보기 위한 단축키고 F10을 누르면 이 친구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창이 밑에 이런 식으로 뜨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러분은 아마도 이 진단 도구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주식 차트 같은 게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c 내용 보시면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여는 중괄호 부분 메인 함수정의 여는 중괄호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왼쪽에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용 세팅이 돼 있다라면 요 디스어셈블리라는 탭이랑 메모리 1이라는 탭이 아마도 보일 거예요. 요거는 안 보여도 됩니다. 나중에 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노란 화살표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실행될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실행될 문입니다. 다음에 실행될 문을 변경하려면 화살표를 드래그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문은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스테이트먼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할 예정이다 와 같이 지금 이정표를 내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채로 스타트 돼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 살짝 보시면 자, 요거 지금 오늘날에는 윈도우 동네에서 창 제목을 맨 위에 적어주지 않기는 한데 이 친구 지금 창 제목이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 이름 적혀 있고 괄호 열고 디버깅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요거는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F10을 눌렀더니 디버깅이라는 거를 시작했다. 그 디버그를 하는 모드가 온 됐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디버그는 버그에 D 접두사를 붙인 거란 말이에요. 버그를 덜어내는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뭔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프로그래머가 원하지 않았던 뭐 오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뭔가를 컴퓨터 동네에서는 보통 버그라고 불러요. 벌레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버그가 숨어 있나 어디에 있나 지금 내 프로그램이 왜 이상하게 동작하는 거냐 등등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일종의 행위를 디버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디버그라는 행위를 지금 당장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인 디버깅이 창 제목에 적혀 있다고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 한 단계만 더 실행하면 이 메인 함수정의 여는 중거로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F10을 한 번만 누르면 이 노란 화살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 말은 자 봐봐요. 지금 얘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F10 또 누르면 요 printf 출식 적혀있는 수식문을 실행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방금 전에 F10을 누름으로써 요 노란 화살표 미안해요. 여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를 방금 전에 실행을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순차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겠죠. 적혀있는 그대로 한 번씩 수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Alt 탭을 하면 까만 창에는 아무것도 안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맨 처음에 프린트하는 문장 여기 적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노란 화살표는 바로 그 문장, 이 까만 창에 프롬프트를 출력하기 위한 문장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F10을 한 번 더 눌러보시면 printf 출식 적혀 있었던 그 문장 다음 문장으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하고 Alt 탭 하시면 실제로 저 문장을 실행하는 와중에 printf 내용물을 실행하는 와중에 요 글자도 우리가 지정했던 글자들이 까만 창에 성공적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 화살표는 스캔F 출식으로 가 있습니다. 이 스캔F 출식은 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적은 글자들 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요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다가 그걸 담아주는 친구예요.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보세요. 잘 주목해 보세요. 노란 화살표가 어떻게 되나를 보세요. 누르면 노란 화살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까만 창을 보여주고 있고 까만 창에는 아무 변화가 지금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문장을 실행 중인 거예요. 이 실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스캔F 내용물 여전히 실행 중이에요. 왜냐? 스캔F는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현재로서는 그렇게 데이터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합을 구할 자연수 입력하세요. 제가 이거 슬라이드에 뭐라고 적었었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 3 엔터를 쳐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3 엔터 치면 그거 내용을 바탕으로 스캔F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넘버 자리에 3이 담기면서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그걸 감안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방금 전 가리켰던 그 문장 실행이 끝나니까 다시 한번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런타임에 이미 도입해 있는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살짝 일시정지를 하고 다시 노란 화살표를 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F10 누를 때까지 걔 살짝 기다려 한 다음에 F10 누르면 한 단계만 더 진행하고 또 기다려와 같이 우리가 전체 코드 순차 흐름을 따박따박 부분 단위로 나눠가면서 구경해 볼 수 있게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버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튼 지금 보시면 얘는 이제
스캔F 호출식 적혀있는 문장의 다음 문장에 노란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 지금 문장 7번째 줄 문장 실행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넘버 자리,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는 아마도 우리가 3 엔터 쳤다라면 인트 값 3이 담겨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아마도 넘버 자리에 3 담겨 있을 것이다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디버깅이라는 기능을 써서 코드 실행 흐름만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비되는 엄청 중요한 데이터 쪽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코드창 왼쪽 아래 조사식 1이라는 탭이 있다라면 걔를 쓸 겁니다. 없다라면 이렇게 메뉴를 쭉쭉쭉 밟아가지고 들어가시면 조사식 탭을 여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노란 화살표 떠 있는 디버깅을 하는 중이라면 이 디버그 메뉴가 엄청 복잡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시면 조사식,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조사식 1을 누르시면 조사식 1 탭을 여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디버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메뉴가 뜨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때는 일단 F10부터 누른 다음에 디버깅 킨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이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 적혀있는 단축키 컨트롤 D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다 띄고 그 다음에 W를 누르면 조사식 1 탭을 여실 수가 있어요. 아마 와처의 줄임말이라서 W를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사식 1 탭을 보시면 얘는 일종의 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것 같고 값을 적을 수 있는 것 같고 형식을 적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3칸짜리 표입니다. 한 줄에 3칸짜리. 그리고 요걸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털 거냐? 자, 조사식 탭의 이름 자리에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한데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는 인터프리터 가지고 인터랙티브 가지고 그 짓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다가 수식을 적어둘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넘버를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봅시다. 조사식 탭의 이름 자리에 적당히 빈칸 클릭하고 넘버하고 엔터를 치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이론적인 거 좋아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 제가 멀티탭 들고 왔거든요. 자기 배터리 모자란다라면 얘기해 주세요. 설치해 드릴게요. 넘버 엔터 치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넘버 값은 3입니다.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 값은 3입니다. 달리 말하면 변수 넘버에는 인트 값 3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이 넘버 6글자짜리 수식은 인트 형식 수식입니다. 까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C 동네에서는 모든 수식은 모든 이름 포함한 모든 수식은 그 형식이 반드시 단 한 가지로 미리 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가 넘버 인트 변수 이름이란 거 이미 알고 컴파일을 해놨어요. 그걸 감안해서 이 디버깅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비주얼 스튜디오가 다 파악을 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봐봐요. 3 더하기 5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8 나옵니다. 그리고 저 덧셈식은 인트 형식 덧셈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조사식 탭에는 사실 이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파이썬 동네랑 비슷하게 그 꺽쇠 세 개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무 수식이나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시도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 계산을 시도하기 전에 그 수식이 무슨 형식 수식이냐 좌항 우항 무슨 형식이냐 그런 거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아무튼 얘는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하면 자 지금 시점 노란 화살표가 여기까지 온 시점에 만약에 여기에 수식 넘버가 적혀 있었다라면 걔는 인트 형식 수식이고 인트 값 3이 나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봐주시면 돼요. 뭐 그럴싸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 해볼 건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자 디버깅 한다라는 건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고 이 프로그램 잘 동작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오픈해 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넘버에 담긴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요 조사식 탭 엄청 강력한 친구니까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해봅시다. 여기서 조사식 탭에다가 그 스캔F 호출식 괄호 안에 적어본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한번 적어보세요.
넘버 밑에다가 또 클릭하고 앰퍼센드 넘버 적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친구가 앰퍼센드 넘버 엔터 치면 뭔가 복잡한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식 넘버랑 수식 앰퍼센드 넘버는 계산하면 서로 다른 값이 나오나 봐요. 그다음에 얘는 값이 지금 0x0000d8 요거 숫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달라도 되고 그걸 감안하면 이 숫자는 아마도 우리 파이썬 수업 시간에 5주차 시간에 봤었던 메모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큰 게 지금 쓰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로 그 자리에 지금 3 들어있는 것 같아요와 같이 우리한테 주어사식 탭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고 이 수식 앰퍼센드 넘버의 형식은 잘은 모르겠는데 인트 곱하기 형식, 인트 별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인트 값 3은 값이잖아요. 걔도 당연히 메모리 위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 저 같은 경우는 B34번지에 인트 변수 넘버를 위한 자리가 있고 거기에 지금 3이 담겨 있습니다. 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맨 위에 거는 지금 그 메모리 위 B34번지 자리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를 물어본 거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3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캔F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스캔F도 우리가 요청을 하기를 B34번지의 사용자가 고른 숫자 담아주세요와 같이 함수 줄씩 적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 정도로 우리가 납득해 둔다면 주입식 교육을 당한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나오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마치 ID 넘버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 걔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메모리상의 저 자리엔 3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일단 요건 지금 그러려니 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요거 숫자는 매번 달라도 됩니다. 여러분 조사식 탭에서 보는 그 숫자 번지 자리 좀 더 정밀하게는 자 지금 런타임이잖아요. 내 프로그램의 쓰기 위한 메모리가 엄청 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메모리 위에 요 번지 자리에는 3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그걸 직접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내 프로그램이 쓰고 있는 메모리 위에 정확히 몇 번지에 무슨 값이 담겨 있냐를 여러분이 이 디버깅 도구를 써서 해킹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수업용 세팅대로라면 이 main.c 바로 왼쪽에 메모리 1 탭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라면 요 컨트롤 D 하고 손 다 띄고 Y를 치시면 메모리 1 탭을 열어줄 거예요. 얘도 역시나 메모리 1 탭은 디버깅 중에만 띄워줍니다. 왜냐? 디버깅 중에 그러니까 런타임이지 않으면 내 프로그램을 위한 메모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실행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스팀에서 게임 몇 개 다운로드 받았습니까? 20개 있다 칩시다. 그 20개 게임들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미리 다 예약해둘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동시에 하나의 게임만 할 건데.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 내 프로그램 실행 중이 아니면 내 프로그램을 위한 데이터를 담기 위한 메모리 공간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이 메모리 탭은 디버깅 중에만 그러니까 런타임에만 우리가 쓸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일단 보이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얘가 가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그러려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main.c라든가 이런 데 노란 화살표 잘 박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엔간하면 메모리 탭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수많은 숫자들이 메모리 진짜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마치 정보의 바다 인터넷 같은 거잖아요. 쉽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값이 있나 확인할 수 있게끔 검색창, 주소창을 위에다 열어놨습니다. 저기다가 요거 지금 앰퍼센드 넘버 부분을 클릭하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를 하시면 뭔가 이렇게 복잡한 거 딴 것까지 포함해서 붙여넣기 해주거든요. 거기서 0x 어쩌고 저쩌고 표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날려버리면 입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FB34번지예요. 여러분은 이게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조사식 탭에 적혀 있는 거를 복붙한 다음에 잘라내기 해서 적당히 주변 가지를 쳐가지고 적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의도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이전에 봤던 해킹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요거 딱 엔터 치면 딱 요
FB 3, 4번지에 정확히 무슨 숫자 담겨있냐 16진수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1바이트 자리에 뭐가 담겨있냐 16진수로 두 자리로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 03이 담겨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진짜로 파이썬이랑 다르게 진짜로 저 자리에 03이 적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는 C 동네에서 인트 형식은 4바이트 단위로 다룹니다. 파이썬에서 인트 형식은 길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C 동네에서 인트 값이다 라면은 4바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요런 거 정도는 동아리에서 아마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03, 00, 00, 00 요렇게 딱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 요 4바이트가 관찰이 되잖아요. 얘가 인트 값 3이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일단 10진수로 3은 16진수로 3이잖아요. 그러니까 3 지금은 잘 들어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정의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일단은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봤고 정말로 3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조사식 탭에 이 3 적혀있는 자리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직접 16진수 리터럴 0x 1, 2, 3, 4, 5, 6, 7, 8을 적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저 넘버 자리에 내가 16진수로 1, 2, 3, 4, 5, 6, 7, 8 꽤나 커다란 숫자죠. 그거를 담겠다. 그렇게 해킹하고 싶다 하고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해보시면 여기다가 0x 1, 2, 3, 4, 5, 6, 7, 8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일단은 고지고대로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10진수로 간주했더니 약 얼마입니까? 3억 정도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밑에는 빨강색으로 뭔가 바뀐 것 같고 여기도 지금 그 4바이트 어치가 빨강색으로 강조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디버깅 할 때 보여주는 건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밀하게는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입혔다, write를 했다를 봐주시면 돼요. 방금 전에 우리가 수동으로 조사식 탭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저 4바이트 값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게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순서 7, 8, 5, 6, 3, 4, 1, 2 순서대로 기록을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은 아라비아 숫자 할 때 큰 자릿수부터 펜으로 적어서 맨 오른쪽 끝에 1자릿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아라비아 사람 아랍어로 적는다라든가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는다라든가 뭐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요거 방향이야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방금 전에 엔터키 쳤더니 16진수 1, 2, 3, 4, 5, 6, 7, 8이 여기 지금 적절하게 들어있다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는 의외로 인텔 동네, 윈도우 동네랑 맥 동네랑 요게 순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4바이트 이런 식으로 담겨 있으면 요거를 하나의 인트 형식 값으로 간주해서 읽을 때는 1, 2가 가장 큰 자릿수다라는 걸 어차피 비주얼 스튜디오도 알고 있고 인텔 CPU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순서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우클릭하고 요거를 1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지 않고 4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여줘 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그거대로 순서를 서순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우리 눈에다가 8자리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저 4바이트 자리엔 진짜로 16진수 1, 2, 3, 4, 5, 6, 7, 8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일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1바이트로 바꾸고 그래서 사람이 리터럴 적을 때랑 순서가 반대긴 한데 그거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하면 우리가 F10을 눌러가면서 런타임에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충 문장 단위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뭐 일단은 편하게 세미콜론 단위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식 탭을 쓰면 지금 노란 화살표가 여기까지 와 있을 때 내 프로그램 실행이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현재 메모리 위에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수식 이거를 계산하면 지금은 그게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어쩌면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식 자체의 형식은 무슨 형식으로 판정될 것이냐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데이터 흐름 발생할 때마다 빨강색으로 강조도 지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 3 더하기 5 같은 거 적었을 때,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3 더하기 5 같은 거 적어놨을 때는 3 더하기 5 같은 거 적어놨을 땐 얘 아무리 더블 클릭한다 해도 뭔가 보여주지 않나요? 왜냐? 저 8은 단순히 지금 계산 결과로 튀어나온 거지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담겨있는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그냥 적어둔다라든가 하면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조사식 탭에다 적어놨다라면 더블 클릭해서 해킹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파워풀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탭을 쓰면 아예 그냥 생으로 메모리 0번지에 무슨 값 담겨있냐 같은 거 구경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역시나 저만 해볼게요. 메모리 탭 가서 이거 일단 키핑해두고 0000000000 하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무슨 값이 담겨 있는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물음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 나 자신 개발자잖아요. 우리가 개발자인 나조차도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0번지에 무슨 값이 담겨 있는지를 리드를 하는 것조차 지금 권한이 부족해서 막혀 있다 봐주시면 돼요. 저기 엄청 중요한 값이 담겨 있나 봅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아놨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가 권한이 없어서 저 자리에 무슨 숫자가 담겨 있냐를 볼 수가 없어서 물음표다 봐주시면 돼요. 반면 이제 뭐 메모리 위 넘버 자리 막 이런 거는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들여서 자, F10을 조금씩 눌러오면 이제 while문에 진입할 거란 말이에요. sum은 0 세미콜론 그 첫 반복 준비하는 것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열심히 덧셈을 수행할 겁니다. 언제까지? 넘버가 0보다 큰 동안 넘버가 0이 될 때까지예요. 근데 넘버엔 지금 3억이 담겨 있습니다. 해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F10을 조금씩 눌러가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조사식 탭에다가 sum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본다라든가 해가면서 뭔가 지금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F10 눌러서 노란 화살표 전진시킬 때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그런 효과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란 화살표가 예를 들면 닫는 중괄호 만나면 F10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들어가면 sum은 0이 될 겁니다. 넘버는 0보다 크기 때문에 while문 내용물 문장을 실행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while문의 닫는 중괄호까지 도달합니다. while문 닫는 중괄호 도달하면 여기서 F10 누르면 당연하다는 듯이 while문 꼭대기로 다시 노란 화살표가 그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뒷전멸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버 값은 한 바퀴 돌 때마다 요 는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C에서 는은 연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1씩 빠지고 그때마다 빨강색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F10을 1, 2, 3, 4 12억 번 정도 누르시면 이 while문에 닫는 중괄호 만나고 조건식 계산했을 때 0이 떠가지고 false에 준하는 게 떠가지고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노란 화살표가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살짝만 지금 체감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노란 화살표가 전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적혀있는 는 수식 같은 거 계산할 때 실제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원한다면 ampersand sum 해가지고 조회해 보실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어디 보자. 11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자 그래요. 우리 지금 실습 흐름 잘 따라왔다면 약 12억 번 정도 F10을 눌러야 while문 실행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 결과 출력하는 printf 줄식을 적혀있는 문장에 도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빡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해킹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코드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화살표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툴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 14번째 줄 그러니까 while문의 다음 문장 부분으로 옮겨주세요. 그럼 얘가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는 이겁니다. 여기서 F10 누르면 sum에 담겨있는 값을 포함해서 메시지를 출력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F10을 한 번만 더 눌러서 진짜로 그 짓을 하나를 봅시다. F10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한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9,107만 5억 9,175만 920입니다 라고 말해요. 몇몇 친구들은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란 화살표는 이제 내용물 마지막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위턴문에 마우스 포인터가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위턴문을 남겨둔 상태에서 F10을 한 번 누르면 위턴문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닫는 중괄호 부분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F10을 한 번 눌러봅시다. 아마도 제가 지금 제정신이었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F10을 2번 누르면 디버깅이 끝날 겁니다. 조사식 탭이라든가 이런 애들 여기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십시오. 퇴근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F10을 2번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이게 디버깅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중괄호 부분으로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이동하는 걸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우리가 적은 코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노란 화살표가 여기 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방금 전까지 이 위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문장은 현재 위턴문인데 얘는 지금 내용물이 뭔가 지금 복잡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위에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봐봐요. 아까 전까지 메인 내용물을 실행하고 자빠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메인 내용물 닫는 중괄호를 실행을 한다라는 건 더 이상 메인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메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이 끝났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란 화살표가 어딘가에 우리가 적진 않았지만 요 동네 런타임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메인 호출식의 다음 그러니까 메인 호출식 적혀 있는 문장의 다음 문장 자리로 지금 노란 화살표가 왔다 봐주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거까지 구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에서는 저거를 안 보이도록 막아놨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일단은 우리 수업 첫 번째 현장 학습이 끝납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디버깅 진행 중이라면 걔는 Shift F5를 누르면 디버깅을 중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Shift 키가 없다라면 위에 있는 요 빨간색 네모 평소에는 안 보이거든요. 디버깅 할 때만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디버깅을 끝내고 다시 노멀 모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돌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 디버그 기능 우리 파이썬 다룰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쓸 때는 거기도 디버깅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걔 뭐 설치하는데 1분도 안 걸렸잖아요. 걔가 제공하는 기능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지금 아직도 설치 못한 친구 분명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쓸데없는 내용, 뭐 동영상 같은 거 들어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적어둔 문장들입니다. 근데 그 문장이 기가바이트 단위로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은 디버그랑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딴 것들에 들어있는 개발 도구의 디버그 기능 사용하시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 엄청 중요한 거죠.를 여러분이 관찰을 하거나 조회를 하거나 원한다라면 직접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중에 가장 여러분한테 지금 유용한 건 이 조사식 기능일 것 같아 보입니다. 수식의 형식 파악하고 싶다. 지금 넘버에 뭐 담겨있냐 체크하고 싶다. 지금 요거 대괄호 0 하면 뭐 나오나 확인하고 싶다. 와 같은 다종다양한 상황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전 수업에서 봤었던 우리 변수 내지 함수 관련한 얘기들 저런 것들 보고 복습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수업 지금 표준 환경 그러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고 윈도우 11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64비트 인텔 CPU 지금 깔려 있다고 전제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표준 환경들에서 사용하는 C 런타임에는
내 프로그램의 메인 내용물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 C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순차분기 반복 실행하면서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양한 뭔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제가 구경시켜 드렸던 막 이상한 파일 내용은 진짜 C 코드는 아니기는 해요. 쟤네는 윈도우 안에 그냥 내장돼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exe 파일을 직접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F5를 눌러갖고 내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할 때 내 프로그램의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 달리 말하면 메인 내용물을 실행하기 직전에 뭔가 다양한 작업을 우리 대신 수행을 해주는 건 맞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까만 창을 오픈해 주는 겁니다. 까만 창 오픈해주고 내 프로그램 안에서 프린트F 출력하고 싶은데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그 내용을 까만 창으로 옮겨주는 거 정도까지를 C 런타임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내 프로그램 까만 창이 없기 때문에 출력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똑같은 코드를 맥북으로 옮겨가지고 맥 동네에서 동작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할 때는 그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윈도우용 까만 창이 아닌 맥용 까만 창이 당연히 열리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열리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러한 작업들, 내 프로그램 본문, C 프로그래머로서 내가 구성해둔 내 C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둬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동네마다, 컴퓨터 환경마다, 컴퓨터 운영체제들마다 당연히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컴파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위에 뭐 X64인가 뭔가 적혀 있는 게 그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주차에 직접 폴더 열어봤었죠? X64가 사실은 약자 표현이다 이거예요. 별명이다 이거예요. 64비트 인텔 CPU 위에서 동작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용 C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거의 준말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X86은 32비트 윈도우 인텔 CPU용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지 않은 다른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X64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AMD 64라든가 X86-64와 같은 표현을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게임 같은 거 뭐 어디서 돌아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이런 걸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AMD 64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AMD 64, AMD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AMD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있을까요? 라이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지포스 말고 반대편 거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 잠깐만 그게 AMD인가? 아무튼 잠깐만 저 지금 아물가물한데 아무튼간에 요 AMD라는 회사도 그 인텔이랑 비슷한 느낌의 CPU 만들어 파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인텔 CPU는 요 AMD라는 회사에서 만든 규칙대로 본인들의 CPU를 만듭니다. 뭔가 개족보가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요 AMD라는 회사가 인텔의 CPU랑 동등하게 동작하는 일종의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약간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오늘날 64비트 시스템을 맨 처음 만든 곳은 AMD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AMD 64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자 봐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은 남의 회사 치부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면은 서로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주가 지수가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AMD 64라고 안 하고 X64와 같이 조금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X86 64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원래 X86이 존재했고 그걸 살짝 업데이트해서 64비트용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GPT라든가 물어보시면 왜 AMD 64가 AMD 64라 불리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벌써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다니 대단해요. 박수 짝짝 하면서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아무튼 옛날 얘기니까 집에서 구경해 보시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C 동네에서는 컴파일을 할 때
이걸 그래서 나중에 어느 컴퓨터, 어느 환경, 어느 런타임 시스템 위에서 실행할 거냐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쪽에 적합한 내용이 되게끔 전체 읽은 거에 대한 정리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오늘 중간고사 문제로도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맞습니다.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는 우리 당시에 해킹할 때 python.exe를 털었단 말이죠. 걔는 C 프로그램이 또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표준 환경 윈도우 위에서는 윈도우용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깔아가지고 쓴 겁니다. 걔는 당연히 맥용 파이썬 인터프리터랑은 달라요. 파일 크기도 다르고 내용물도 다릅니다. 물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3 더하기 넘버는 3 엔터하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 의미 관점에서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실력 차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디테일의 차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저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할 때 우리는 내 컴퓨터용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운로드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아이들용 파이썬 코드 실행해가지고 우리한테 하얀 창을 띄워줬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이 이거를 광의적인 의미로 가져갈 수 있고 협의적인 의미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협의적인 의미는 지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실행되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컴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1학년 시점에는 광의적인 의미로 이 단어 컴파일을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광의적인 의미로만 놓고 본다면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는 거예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몇몇 국면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느려요.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그렇게 한번 읽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내다 버리지 않고 그 읽었을 때 내가 알아낸 사실들을 예를 들면 본인만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축약해가지고 기록을 해둡니다. 그렇게 기록해둔 메모해둔 내용을 나중에 예를 들면 성능 향상이라든가 걸 추구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다 봐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봐봐요. 오늘 지금 선언이랍시고 첫 번째 시간 해갖고 2주 연속 진행하는데 이 선언 두 글자는 아직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 저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F10을 한번 눌러볼게요. F10 누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는 중괄호에다가 노란 화살표를 갖다 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여는 중괄호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뭐가 있길래 여기서 지금 턱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F10 누를 때마다 이 작업 끝내고 다음 작업 해준다, 다음 작업 해준다. 이런 식으로 턱턱 과속 방지 턱을 열심히 밟아가면서 한 단씩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노란 화살표가 2줄을 띱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요 한 줄에 대해서 할 일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는 중괄호에 대해서 할 일은 있습니다. 근데 C 컴파일러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런타임 상으로 보기에 요 5번째 줄, 요 한 줄에 대해서 런타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할 일이 있었다라면 노란 화살표가 반드시 저기에 서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엔터키 쳐가지고 서로 다른 줄 해가지고 지금 적어놨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마치 안 적혀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진짜로도 그래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줄 지금 넘버라는 이름, sum이라는 이름을 도입하는 거였어요. 파이썬이랑 다르게 그냥 현장에서 넘버는 3 할 거야, sum은 0 할 거야. 그러면 C 동네에선 꺼지라고 한다 이거예요. 준비부터 하고 오라 이거예요. 뭘 준비하냐? 요 이름에 대한 형식을 먼저 정해놓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넘버는 int 값 하나 담기 위한 int 변수를 쓸 거야. 와 같이 적어놓고 이어서 진행했더니 딱딱딱 잘 맞아 들어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두 이름은 그런 용도로 적어놓은 그러니까 요 한 줄은 그런 용도로 적어놓은 한 줄입니다.
그리고 런타임에 디버깅하는 도중에는 노란 화살표가 여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한 줄에 대해서 과연 런타임에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면 무슨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 보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런타임에 해야 되는 작업. 메인 내용을 딱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 맞다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작업. 생각해 보면 의외로 특별히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미리 다 해둘 수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바로 해야 되는 작업은 없어요. 지금 뭔가 뭐 3을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단순히 이 이름은 이런 용도로 쓸 거야. 그런 줄 알아? 만 해놓고 지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그 한 줄을 C 동네에선 선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eclar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친구예요. 일단 선언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치는 겁니다. 내가 적는 것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전 수업에서도 우리가 은근슬쩍 이렇게 해두니까 오류 안 난다고 적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는 새로운 이름의 형식을 반드시 미리 정해두고 스타트하도록, 그래서 수식의 형식이 항상 한 가지로 고정되도록 그렇게 강제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 작성하는 와중에 적절한 자리, 적당히 위에다가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반드시 적어두고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의 형식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시점은 컴파일 타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금 봤던 선언의 경우에는 런타임에 그 선언에 대해서 추가로 할 일은 전혀 없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버깅하는 도중에도 선언 부분은 노란 화살표가 그냥 없는 셈 치고 슬쩍 넘어갔다라고 봐주시면 적절합니다. 자, 지금 막 반드시 미리 막 요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요 선언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의외로 요 선언의 선자가 선생님 할 때의 선자가 아닙니다. 먼저 선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마치 먼저 선자인 것처럼, 따라서 미리 말해둔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쓰셔도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실제로 선언을 만약에 적으려면 적당히 위에다 적어놔야 돼요. 왜냐?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우리의 코드를 읽을 거니까요. 그렇게 일단은 챙겨두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 단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선언과 관련한 얘기가 사실 메인 컨텐트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좀 더 그럴싸한 선언, 좀 더 복잡한 선언, 좀 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더 적합한 선언을 적거나 이미 적혀있는 선언을 우리가 해석한다든가, 또는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이렇게 적어둔 선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컴파일할 때 참고할 것이냐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데 우리 수업의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전반부는 우리가 갑이었어요. 프로그래머인 내가 왕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머릿속 생각을 키보드로 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파이썬 동네에서 대충 했다 치고 우리가 지금 C 동네로 넘어와서는 그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를 토대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 컴퓨터라는 친구도 걔는 일단 기계 장치잖아요. 그죠? 플러그 빼면 아무것도 못 찾죠? 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1학년 시점에 컴퓨터라는 애의 진짜 메커니즘을 여기서 논의를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러한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윈도우 컴퓨터면 윈도우 컴퓨터, 그 다음 맥북이면 맥북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놓은 C 코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 사이에 숨어있는 C 컴파일러의 동작, C 컴파일러가 가져가는 규칙들, 왜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컴파일을 해주냐와 같은 원칙들에 집중해서 내가 적은 코드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해주는 뒤에 숨어있는 뭔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생각을 이어서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면 창소프라든가 자료구조라든가 알고리즘 문제 해결 기법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도 여러분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DLC 하나 또 나왔네, 플레이 해봐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지식을 넓혀 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능동적으로 넓혀 가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난주 내용이었다 봐주시면 좋겠고, 굳이 중간 쉬는 시간 가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영상은 일단 따로 뺄게요.